처음 사해보니까 좋죠? 네, 대량 난감하고 떨리고 좋죠. 자, 251회 향기 노트 제목입니다. 일의 노예가 아닌 놀이의 주인으로 사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여러분 다 일하시죠? 네. 일의 노예로 사세요? 주인으로 사세요? 일단 일의 노예로 사세요? 주인으로 사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는 일이 일인가 놀이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의 노예로 산다는 건 뭔가? 그거부터 좀 알아보죠. 일의 노예가 아닌 놀이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일단 일의 노예로 산다는 게 뭔가? 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아까 양복 입으신 분 김호중 씨 얘기하셨잖아요. 보스 양복이라고 하셨나? 그 12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거리에 나갔는데 돈은 10원도 없잖아요. 근데 12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있으면 나를 보는 이미지가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남자분들 보면 예비군복 입고 있으면 아무데나 침 뱉고 아무데나 앉고 뭔가 나쁜 짓을 다 하죠. 그게 복장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힘들수록 잘 차려입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는 늘 양복 입고 다녔습니다. 강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강의는 하나도 없는데 늘 양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강의 없는 날은 양복을 절대 안 입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을수록 좀 잘 차려입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 양복을 입고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10,000원만 빌려주시겠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그럼 빌려줍니다. 근데 잘 차려입지 않고 10,000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다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복장을 좀 잘 차려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왜 일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일하십니까? 돈 벌려고. 다 돈 벌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일의 의미는 돈을 버는 것입니까? 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왜 일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다 돈 벌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일하는 의미는 돈을 버는 데 있습니까? 그럼 예스라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스가 아니죠. 예스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철도가 한참 이렇게 놓일 때 그 철도 회사의 CEO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CEO죠. 딱 보면 CEO 튀어나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어떤 분하고 악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수염이 많이 나신 분. 이 CEO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노년에 수염이 덕수룩한 노동자 한 분이 CEO한테 막 반갑게 가더니 이복이 오랜만이네. 자네 나 기억하겠는가? 우리 20년 전에 텍사스에서 일당 $5 벌려고 같이 일했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20년 전에 이 CEO도 뭐였습니까? 텍사스에서 일당 받는 노동자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일당은 $5였다는 거죠. 그런데 20년 뒤에 이 사람은 CEO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 노동자가 동료였으니까 반갑다고 인사를 한 거죠. 그래서 CEO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정말 반갑네. 그런데 20년 전에 자네는 $5를 벌려고 일했는가? 나는 온전히 철도 발전을 생각하면서 일했다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고 CEO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화를 보면 이런 돈을 버는 것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왜 일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 일의 의미가 돈 버는 데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런 현상을 두고 가장 위험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 바로 니체입니다. 기존의 사상을 다 깨부수고 새로운 사상을 막 전파한 사람이죠. 그래서 니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일의 노예로 만들면서 자유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노예가 되는지도 모르는 노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는 명분으로 그 일을 노예처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아까 김성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의 노예로 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일의 노예로 산다는 건 첫째, 즐겁지도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일의 노예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외부 압력이나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의 노예입니다. 세 번째는 살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고 있으면, 일하고 있으면 그게 일의 노예인 겁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면 일의 노예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시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뭐겠어요? 놀이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그럼 뭐냐 이거죠. 일의 노예로 산다는 건 이런 건데 놀이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떤 10명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지혜를 얻을까 설레어 죽겠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한 말일까요? 도저히 맞히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만난 대리기사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대리기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선교사 활동을 20년 했답니다. 근데 표정이 굉장히 밝고 목소리도 좋아요. 그럼 제가 차에 타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고객님 안전하게 댁까지 모시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 활동을 20년 하셨는데 대리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대리기사를 왜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좀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10명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지혜를 얻을까 설레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다른 10명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설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10명만 만나고 간대요. 제가 8번째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명만 더 만나면 저는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여러분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놀고 계십니까? 네. 굳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이분은 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대리기사님들은 일을 하시지만 이분은 놀고 계신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놀이와 일의 차이는 뭡니까? 이것은 영어로 말했을 때 원트와 라이크의 차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원트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원한다라는 거죠. 라이크는 뭡니까?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이 원해서 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뭘 원합니까? 돈이 없으면 뭘 원해요? 돈 벌기를 원해요. 쉴 시간이 없으면 뭘 원해요? 쉬기를 원해요. 놀 시간이 없으면 뭘 원해요? 놀기를 원해요. 여행 갈 수가 없으면 뭘 원해요? 여행 가기를 원해요. 슈퍼집 아들은 과자를 안 먹어요. 늘 과자가 있으니까. 안 원하죠? 빵집 아들은 빵을 안 먹어요. 늘 빵이 있으니까. 안 원합니다. 우리가 뭘 원한다는 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욕구죠. 그렇죠? 이게 원하는 겁니다. 라이크는 뭡니까? 그걸 하면 즐겁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결핍이 된 거, 부족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좋아한다는 건 내가 그걸 하면 즐겁고 시간이 잘 가고 사는 게 재밌으니까 라이크 하는 거죠. 그래서 논다는 건 라이크고 일한다는 건 원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며칠 전에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를 참 잘 구워주시더라고 사장님이. 젊은 분인데. 그래 고기 구우면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으니까 우리 대화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화를 하는데 그 왜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물어봤죠. 직업병이에요. 제가 왜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젊은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고기 굽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고기 구워드리면서 손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사장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돈 벌려고 차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은퇴해서 할 일이 없어서 차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노후를 위해서 차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예요? 젊은데, 아주 젊은데, 20대 초반인데 고기 굽는 게 너무 재밌답니다. 근데 그 고기 구우면서 손님들이 말 걸어주는 것도 너무 즐겁고 재밌답니다. 그래서 고깃집을 차린 겁니다. 이분은 놀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이분의 놀이는 뭡니까? 고기 굽기라는 겁니다. 고기 굽는 것이 이분에게는 놀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항상 밝죠. 고기 굽는 표정이 항상 밝죠. 그럼 놀이는 결국 선택인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 선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놀러 간다 할 때 강제로 가면 그게 놀러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지. 놀이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자유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놀이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강제로 끌려가면 그건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일하러 가는 거지. 봉사하러 가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놀이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원트에 해당할까요? 라이크에 해당할까요? 그렇습니다. 라이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나가는 어떤 골프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임원회를 했는데 그 임원 중에 한 분께서 제가 그 모임에 임원이 됐어요. 이거를. 근데 임원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성분인데 저는 골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골프를 좋아하는데 왜 회사에 잘립니까? 그러니까 주 4일 근무를 했대요. 근데 그 주 4일 근무도 돈을 벌어서 골프 치고 싶어서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 벌려고 회사에 들어간 게 아니고 골프 치고 싶어서 그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골프 칠 돈 벌려고. 길게 일하기 싫고 주 4일 정도만 일을 해야 일주일에 공을 2번 칠 수 있으니까. 근데 공을 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랬대요. 3일만 일하면 안 돼요. 그때 사장님이 차라리 푹 쉬어라. 그래서 푹 쉬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사에 다시 전화 왔다래. 다시 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 회사를 잘랐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뭐로 선택했어요? 원트가 아니라 라이크를 선택한 겁니다. 이분의 선택은 라이크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골프를 원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이 연습장 그림이 있잖아요. 골프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잘 치고 싶은데 연습은 안 합니다. 골프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잘 치고 싶어 해요. 못 치는 거, 자기가 못 치는 거에서 맨날 승질내. 근데 연습장은 절대로 안 가. 원트죠, 원트. 잘 치기를 원하지만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연습하기가 싫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잘 치지는 못하지만 연습하는 건 즐겁습니다. 그래서 맨날 골프 연습을 합니다. 왜? 골프 치는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골프를 예를 들면 뭐 자전거든 사진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매일 합니다. 잘 못해도. 왜? 그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긴다고 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면 매일 하게 되고 매일 하게 되면 그걸 잘하게 됩니다. 그 당구에 미친 사람은 누워있으면 천정이 뭐로 보인다고 그래요? 당구 다이로 보인다고 하죠. 고스톱 좋아하시는 분은 천정이 화토판으로 보인다고 하죠. 네? 골프 잘 치는 사람은 그린으로 보입니다. 그 천정이 그린으로 보인답니다. 옛날에 카메라를 니콘 카메라는 그 왜 스마트폰 카메라가 별로일 때 휴대폰 카메라 이렇게 폴더폰일 때 카메라가 별로였죠, 화질이. 그때 디지털 카메라 처음 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멋있고 찍어나 이랬잖아요. 주변 사람들 그걸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니콘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하나 샀어요. 제가 원했을까요? 라이크 했을까요? 원해서 산 거예요. 주변에 다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하나 샀어요. 한 3번 찍고 지금까지 처박혀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원했던 거죠. 쓸데없이 돈만 100만 이상 날렸습니다. 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원하는지 좋아하는지 잘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원하는 거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어. 이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카메라 생각이 나잖아요. 계속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계속 사진 찍는 내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해야 진짜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아까 일의 노예로 산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은다 하거나 외부 압력이나 돈 벌려고 하거나 내일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놀이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반대겠죠. 자유롭게 선택한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면서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즐거우면 그게 놀고 있는 거죠. 지금 일하는 이 순간이 괴로우면 그건 일하고 있는 거죠. 이해 다 되셨죠? 그래서 노래의 주인을 산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뭐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제가 한 정의 드립니다.
그러면 노래의 주인으로 살고 싶으시죠?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한번 대답해 봅시다. 네. 여러분 노래의 주인으로 살고 싶으시죠? 네. 대답은 그렇게 다 하시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원하는 일을 포기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죠. 원하는 일을 포기하면 돈을 어떻게 벌지? 가족은 누가 책임지지? 생계는 뭘로 유지하지? 솔직히 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러분 돈 벌려고 40년을 일한 가로등 청소부가 있었어요. 이 청소부가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영어로 말하면 뭐? 원트죠. 그 원트에 의해서 40년 동안 가로등 청소를 했습니다. 여름에 어떨까요? 더워 죽겠죠. 겨울에는 추워 죽겠죠. 근데 한 40년쯤 일하면 적응이 됐겠죠. 그럼 적응이 다 되면 이 일이 재밌을까요? 지겨워 죽겠죠. 이제 40년 일했으면 이제 애도 낳게 출가도 시키고, 이제 뭐, 다 했잖아요. 그죠? 책임지고 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헌팅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헤드헌팅 회사 아시죠?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내가 가로등 청소를 40년 동안 했더니 지겨워서 못하겠네. 나한테 일자리 하나 소개시켜주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헤드헌팅 하는 회사 하는 그 친구가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친구가 찾아와서 일을 소개해 달래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실 질문이 뭐겠어요? 그럼 자네가 잘하는 게 뭔가? 이렇게 물었어요. 뭘 잘하는지 알아야 매칭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네가 제일 잘하는 일은 뭔가? 이렇게 물었어요. 가로등 청소부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 소개시켜달라고 찾아가서 요구를 했더니 잘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가로등 청소부예요. 기분이 너무 꿀꿀하죠. 그래서 친구가 이 친구 표정에 우그러지는 걸 보고 죄송합니다. 어그러지는 걸 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가 가로등 청소를 하면 누가 덕을 보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덕 봅니까, 여러분? 그거야 밤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덕을 보겠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헤드헌팅 회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네는 가로등 청소부가 아니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가로등 청소부가 뭔가 번쩍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로등 청소를 하는 사람, 노동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밤거리를 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걸 우리가 정체성에서 말을 하는 업이라고 합니다. 업. 40년은 직업으로 살았어요. 가로등 청소부라는 직업으로. 가로등 청소부는 청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업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은 청소를 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빛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로등 청소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하고 나는 세상에 빛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하고 자부심이 어때요? 차원이 다르죠? 자존감이 어떨까요? 차원이 다르죠?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40년 만에. 친구의 질문 한마디에. 그리고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보게, 나 그냥 가로등 청소부 계속 할라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는 빛을 주는 사람이니까. 웃으면서. 그리고 그 40년 이후부터는 가로등 청소를 정말 즐겁게 놀이 삼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빛을 주는 일이니까. 이걸 깨닫는 건 우리가 업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돈 벌려고 강의하면 그 사람은 강사지만 저는 인재 양성하려고 일을 하니까 인재 서포터 이런 얘기 몇 번 하셨죠? 들었죠? 이런 게 업입니다. 업. 그래서 업을 찾아야 됩니다. 업을 찾고 나면 일이 뭐가 돼요? 노래가 됩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했던 가로등 청소가 일이었는데 업이 뭔지 깨닫고 나니까 놀이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일의 노예가 아닌 놀이의 주인으로 사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뭘까요? 하던 일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놀이를 찾아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모에서 네모를 바꾸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놀이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일의 노예가 아닌 놀이의 주인으로 사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일을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현재 하는 일이 놀이가 되면 내가 매일 하겠죠. 전문가가 되겠죠. 인정받겠죠. 그럼 그게 나의 화려한 경력이 되겠죠. 그 경력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TV에 나오는 유명 강사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업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놀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놀이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놀이로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시죠? 니체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볼게요. 사실이 그럴 겁니다. 그렇게 쉽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원트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놀이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힘들고 지치실 겁니다. 말이 그렇지 실제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럴 때 니체의 말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기 자신을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자기 자신을 존경해 보시라는 거죠. 그게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쉽게 놀이로 바뀌지 않는다 해도 항상 자신을 존경하면서 멋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251번째 강의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